비트코인 오늘은 수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서범석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네. 지금 방송한 지도 좀 오래됐다고 네. 보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방송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방송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뭐 네. 뉴스가 많아도 어렵고 적어도 어렵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 그 레벨을 또 너무 딥해도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네, 또 다른 방면으로 또 고민이 많은데 하나 간단히 먼저 얘기하자면은 클레이튼과 핀시아 뭐 또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제안을 했고 이제 거버넌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거버넌스 투표가 통과된다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거죠. 물론 뭐 카카오와 뭐 클레이튼을 뭐 분리시키려고도 하지만 거버넌스 뭐 그걸로 봤을 때는 분리할 수 없고 핀시아도 이제 네이버 라인이 이제 뒤에 있고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블록체인상에서 결합을 했다. 어떤 이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은 그거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네.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아까도 브리핑 해주셨지만 뭐 이더리움 거래량이 뭐 늘었고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하나 하고 네. 지금 또 조각 투자 시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소식 있죠. 네. 연초부터 지금 조각 투자 건수가 이제 2건이 갑자기 올라온 게 있어서 네. 그거 이제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갈 길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요. 주제부터 열어보고 대표님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급등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도 또 시장에서 크게 상승률을 나타냈던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또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이더리움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시기로 보면 한 5월 말경에 이제 그 지금대로 된다면 5월 말경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될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승인한 판국에 이더리움이 승인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완전 다르다. 이더리움은 뭐 그 지분 증명이라던가 이런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뭐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ETF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타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차면서 더 이제 신기하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인기 있는 코인이 두 가지 있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과 리플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 거래량 1위를 차지했었고 또 현물 ETF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 거의 50%까지 급등한 순간이 있었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ETF 승인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승인 전보다 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뭔 관계길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해킹 사건이 있었죠. 더 다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이더리움을 유지하자는 파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개선을 하자는 게 이제 지금의 이더리움인데 그래서 결국 뿌리가 똑같으니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또 이더리움의 클래식에 대한 사랑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거래량 1위였는데 글로벌 거래량을 봤을 때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거래량으로 한 10등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론 시총이 한 20위 정도니까 뭐 그에 비하면 이제 거래량이 뭐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처럼 1등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 역시 이더리움 클래식 인기가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다. 물론 이제 뭐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난 잘 모르겠다.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국에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끌린다. 뭐 이런 일반 투자자들, 그냥 커뮤니티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이 국내에서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이죠.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 시점이.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은 작년 6월부터 뭐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6월이 거의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쭉 올라왔다고 그쵸. 보면은 네. 지금 이제 5월까지 뭐 한 4, 5개월 남았으니까 ETF 승인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의 상승률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도 또 국내사랑까지 함께 겹쳐서 큰 상승률을 좀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 역시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ETF 승인이 이더리움에게 호재일지 혹은 기존에 계속 채굴 방식을 고수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조일지에 관해서도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관망하는 재미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한 내용들을 또 범타임스 대표님이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STO 조각 투자에 관한 이야기 발빠르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미술품 조각 투자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 청약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약 러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STO 관련한 투자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오늘 대표님이 다양한 청약 정보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STO 시장에 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좀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초기 투자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하나 좀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를 네. 하고 가자면 저도 이제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토큰 증권이나 STO가 발행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죠. 지금은 사실 그건 아직 법제화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럽니다.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걸 승인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플랫폼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조각 투자로 봐야 되는 거고 토큰 증권이 이제 실제로 발행되는 건 아니다. 근데 계속 토큰 증권 STO 이제 얘기를 섞어서 하는 이유는 그 가는 길에 있는 이제 첫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증권 지금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 요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 뱅카우 한우 조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자세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어제 미술품 조각 투자 증권 신고서가 하나 네.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공모가 시작된 건이 또 하나 있었고 어제 뱅카우 같은 경우에 12월 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가 어제 철회를 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고 봤는데 어제 딱 철회를 했길래 일단 그 내용은 뺐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말씀드렸던 게 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냈다가 보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쿠사마 야유의 호박 2001년작에 대해서는 벌써 그때 한번 청약을 했고 공모가 끝났던 게 있었죠. 열매 컴퍼니 아트앤가이드에서 했던 끝난 게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서울 옥션 블루랑 투게다트에서 이제 공모가 2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2건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쭉쭉 말씀드렸던 호박이 있고 쿠사마 야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앤디 워홀의 이제 달러 사인 1981년작이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서울 옥션 블루 소투에서 이제 청약을 받고 있는 중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뒤로 가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자공시를 보면은 11월 말에 증권 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다가 그 다음에 12월 와서 이제 자진 정정을 했고
1월 12일 날 지난주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제 투자 설명서를 공개하고 이제 청약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증권 정보를 보면 증권 이름이 엄청 깁니다. 이거는 뭐 1호, 2호 이거는 각자가 각 회사 발행 회사에서 이제 붙이는 거고, 그래서 서울옥션블루 1호입니다. 투자계약증권 1호고, 총 증권 수량이 7,000개, 하나 10만 원이니까 이제 최소 투자가 이제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7,000개니까 모집 목표 금액이 총 7억입니다. 일반 공모고, 수익 구조는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이제 그 차익이 이제 수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을 보시면 앤디 워홀은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유명한 이제 워낙 아티스트죠. 맞아요. 네. 그래서 1981년작에 이제 달러 사인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캔버스 그림이고. 그래서 매입가가 6억 2,600입니다. 근데 지금 그 판매가가 지금 7억이죠, 총.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수익 그 중간중간에 비용 같은 게 이제 쭉쭉쭉 있는데, 어쨌든 매입을 그 경매를 통해서 서울옥션블루가 매입을 6억 2,600에 했고, 요거를 이제 조각 내서 7억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판매 차익에 대한 이제 수익 부분이 있을 거고, 비용을 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 재판매 매각을 했을 때 그 판매 차익이 이제 회사에 이제 수익이 되고, 투자자들도 이제 그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치 산정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많았었는데, 보시면은 뭐 내부 감정 평가가 있고, 내부 또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요 7억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지난주 금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했고 18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배정 확정은 19일 날 되는데, 앤더월 달러 사인 같은 경우는 요 청약 기간 동안 실물에 대해서 이제 전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서 혹시 전시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 바로 네. 달러 사인 하면은 네, 바로 나오겠죠. 쉽게 이제 나올 네. 거니까, 이제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분,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청약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투자를 해야 되고, 난 많이 하고 싶다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균등 방식으로, 절반에 대해서는 균등 방식으로 다 나눠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이제 청약한 수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뭐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이 있죠. 그 서울옥션블루에서 나온 이제 소투라는 앱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KB증권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연동한 다음에 그 앱에서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소투 앱에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작품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겠습니다. 네,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네. 또 하나 이제 어제 승인이 났던, 효력이 발생한 이제 증권신고서 어제 승인이 났구나. 네. 났고, 이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3호 2002년작입니다. 지난번에 그 열매 컴퍼니에서 했던 건 2001년작이었고요. 네. 2002년작인데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12월 1일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냈다가 이제 뭐 한번 정정을 하고, 어제 이제 효력 발생이 되면서 이제 투자 설명서가 이제 전자 공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단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이고, 호박이란 작품 2002년작이고, 뭐 캔버스 아크릴 작품입니다. 매입가가 이제 10억, 한 11억 정도 되죠. 매입가를 11억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 평가도 마찬가지로 가치 산정을 내부 자체적으로 뭐 한 10년간 뭐 비슷한 작품에 대해서 한 300건 이상을 분석을 한 값과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가치 산정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기본 정보를 보시면 여기는 더 심플하죠. 증권 명칭이. 네, 투자. 심플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고 증권 수량이 총 11,820개, 10만 원씩 해서 똑같습니다. 액면가가 10만 원으로 똑같고, 그래 모집 총액은 11억 8,200만 원. 일반 공모고, 수익 구조는 이제 매각이고. 청약 정보 보시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어제 제가 봤을 때 어제 네. 한 뭐 오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미 한 30% 정도, 목표액의 30% 정도가 이제 찼던 것 같고, 오늘 보면 또 엄청나게 또 돼 있을 오늘도 것 많이 같은데.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이라서 이미 가치 산정을 충분히 했고, 이제 뭐 리스크 부분 뭐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수익은
사실은 뭐 한계가 있을 거예요. 미술품 그쵸, 가격이 이미 올라간 그런 그렇죠. 작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격이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거라 뭐 갑자기 이게 뭐 신진 작가가 이런 상황이 거였으면은 좋았을 그런 게 텐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미술품 조각 투자로 1호가 나왔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2호, 3호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쭉 봤을 때 내용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권 신고서가 사실 상당한 허들이었습니다. 일반 작은 업체들이 네. 조각 투자 이거 상품을 내기가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이 작성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내용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게 일정한 틀이랄까요? 이게 정해지고 필요한 숫자들, 뭐 필요한 요소들만 이제 바꿔 끼는 수준이 되면은 이 조각 투자 상품들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청약 한도가 3천만 원이고 청약 방식도 이제 일단 발행사 선배정 10%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균등으로 10% 또 나머지는 비례 방식으로 이렇게 청약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청약 신청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는 이제 NH투자증권입니다. 여기에 실명 계좌가 있어야 되고 또 역시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제 아트투게더 웹사이트에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은 저는 막 신진 작가 같으면 해볼 텐데 막 네. 졸업한 작가였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한데 너무 뭐, 이제 유명해져 있는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얼마나 오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미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2가지 정도를 저희가 또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대표님이 이제 2가지의 청약 공모에 관한 정보를 주셨는데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과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에 관한 청약 공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에 첫 발을 내렸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이 2가지의 작품이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신진 작가의 작품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어떤 가치 부분들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또 작품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가지에 관한 청약 공모 소식들 전해봤고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STO 관련한 소식들 오늘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들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들로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